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0일까지 2주 더 연장했죠. 네, 사적 모임은 최대 6명까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한 건데요. 먹는 치료제 처방은 현재 60세 이상에게 하는데 오는 7일부터는 50대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는 움츠러들었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봄은 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2월 4일은 입순인데요. 뒤에 사진을 보시면 부산에는 벌써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혹독한 겨울도 반드시 따뜻한 봄에 자리를 내어주듯 암흑처럼 긴 코로나19의 터널에서도 반드시 빠져나갈 날이 올 겁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4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일 하루에만 요양병원 4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90%에 육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도 불법으로 영업을 하던 노래주점 4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80여 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돼 부산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던 50대가 숨져 있는 것을 청소하던 직원이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개인 컵을 가져가 음료를 사면 할인해주는 제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금정구에서 비영리로 운영되는 자활 카페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부산은 사흘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90%에 육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4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700여 명. 지난 2일 첫 4자릿수 이후 사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계 확진자도 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요양병원 3곳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사구의 한 A 요양병원에서 종사자와 환자 29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B 요양원에서도 23명이 집단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북구의 한 요양병원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실시된 전수조사에서 8명이 추가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 동일 집단 격리와 주기적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전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해운대와 기장군 요양병원에서 4일 하루에만 27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병상 가동률은 50%를 밑돌아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 병상 1,900여 곳 중 1,700여 개가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추가 병상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남구 부산문화회관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이 지정 운영됩니다. 외국인 위탁의료기관은 금정구와 사상구 등 갑을 녹산병원과 예인의원, 수이비인후과의원과 최내과의원이 각각 지정됐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는 영어와 베트남어, 미얀마 등의 통역을 배치하고 13개 언어로 번역된 예진표와 예방접종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등록 외국인은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접종이 가능하며 미등록 외국인도 보건소에서 임시관리 번호를 발급받으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새로운 감염 확산 대응 태세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발생을 대비한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대체 근무자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예비 119 종합상황실을 확보하고 유연 근무제를 추가해 교대 근무자 간 대면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 출동 부서의 감염 확산을 대비해 유기적인 소방력 지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오후 3시쯤 코로나에 확진돼 부산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던 50대 A씨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숨진 A씨는 청소 중이던 호텔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던 노래주점 4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3일 새벽 2시쯤 불법으로 영업을 하던 부산 진구의 A주점을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종업원과 손님 등 15명이 술을 마시다 붙잡혔습니다. 이보다 앞선 10시쯤에도 몰래 영업을 하던 B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9명이 적발됐습니다. 또 같은 날 불법 영업을 하던 노래주점 2곳을 추가로 적발해 손님과 업주 등 40여 명을 붙잡았습니다.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영업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텀블러와 같은 개인 컵을 가져가 음료를 사면 비용을 할인해주는 제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금정구에서 비영리로 운영되는 자활 카페에서도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정구청사의 카페를 찾은 한 손님. 일회용 컵 대신 자신이 가지고 온 컵에 음료를 담아갑니다. 올해부터 이곳 카페에서 음료를 살 때 텀블러 같은 개인 컵을 가지고 오면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텀블러 두고 다니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게 텀블러 두고 다니면 할인도 되고 그다음에 일회용품 컵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을 생각해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지역 내 금샘도서관과 금정도서관 등 4곳에서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 카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자활 사업의 일환으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합니다. 민간 프랜차이즈 업체처럼 수익금이 많지 않지만 당장의 이익보다 탄소 중립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후원금을 받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부산 지역 자활 사업센터 중 탄소 중립 정책을 도입한 곳은 금정구가 최초입니다. 금정구에서는 재탄생 중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탄생 중이란 지구를 재탄생시킨다. 재미있게 탄소 중립을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재미있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탄소 중립의 의미를 동참하자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탄소 중립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금정구는 탄소 중립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동구청 청산에 운영 중인 시끌북적 카페에서 다회용 컵 2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컵은 보증금 2,000원을 한 번만 낸 뒤 음료를 구입하고 다 마신 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수된 이 컵은 전문기관에서 소독, 살균 세척을 한 뒤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끌벅적 카페는 오는 14일과 15일 이 컵 구매 고객에게 샌드위치 무료 시식과 쿠폰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대욱 부산시의회 의원이 백스코 제3전시장 부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시를 질타했습니다. 제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한 부산시 관계자가 여러 곳의 후보지 중 한 곳의 설계 도면을 두고 기술적 문제를 논의했다며 부산시의 섣부른 부지 선정 과정을 질타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스코 제3전시장의 경우 지난 2019년 백스코가 시행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올림픽공원이 부지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행안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1전시장 주차장이 대체 부지로 떠올랐습니다. 제 의원은 제1전시장 주차장에 제3전시장이 들어설 경우 공간 부족, 소음 등의 문제로 지역 관광 마이스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부산시가 올림픽공원이 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의정 평판 대상에 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고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교통 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 등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지난 3년간 31건의 조례를 발의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8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부산시의 ESG 경영 동참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조직된 대한민국 의정평판대상은 올해부터 지방의회로 대상을 확대했고 부산시 의회에서는 고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황에도 부산 지역 사랑의 온도는 105도를 기록했습니다.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의 슬로건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61일간 모금액은 전체 108억 3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과 단체 기부는 55억 4천여만 원, 기업 기부가 53억 원 남짓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금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의 의료비와 생계비, 난방비 등으로 지원됩니다. 부산 사랑의 열매 측은 소중한 성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소방관들은 하루 평균 97차례 출동해 67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구조한 시민은 연간 4,750명으로 매일 13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벌집 제거가 5,800여 건으로 23%로 가장 많았고 동물 포획은 3,000여 건으로 12%, 화재 안전조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소별로는 공동주택 8,000여 건, 도로철도 3,500여 건, 단독주택 2,800여 건 순으로 주거시설 출동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구조활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재난과 계절별 맞춤형 구조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정구 서이동에 꿈꾸는 가게 17호점이 탄생했습니다. 17호점 무르무르 로스터리 카페는 매일 저소득 가정 아동 5세대에 샌드위치와 김밥 등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꿈꾸는 가게는 홀로 사는 어르신 무료 이발과 출생아동 도장 제작, 취약계층 이불 세탁 등 행복한 동네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구 영주이동 주민센터에서 영인의 행복간식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야쿠르트 배달원과 지역 봉사자들이 참여해 주 2회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고 한 달에 한 차례 영양간식을 배달할 예정입니다. 주민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부산 진구가 데이터 기반 통합 플랫폼 선도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신체 정보 기반 신발 산업과 개인 건강정보 맞춤형 식사 주거 돌봄, 맞춤형 의료관광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는 신발 관련 창업과 신규 제품 개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부산 진구는 민관학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체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정구가 공동주택 통화 연결음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공동주택 통화 연결음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할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금정구는 공동주택 근무자들이 폭언에 시달리는 것을 막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화 연결음을 제작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통화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통화 연결음을 사용하고 싶은 아파트는 금정구청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지원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부산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유급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쳐 4월 말 최종 선정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과 사업 개발비 등 재정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시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길 보행환경 시민 모니터 요원을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시민 모니터의 역할은 트레킹 코스인 갈매길을 모니터링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보행 환경의 불편 사항을 제보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50여 명을 모집해 전체 200여 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에서 오는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안데르센 극장에서 영화와 놀다를 선보입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안데르센 극장에서 영화와 놀다 프로그램은 안데르센 극장에서 운영되는 올해 첫 프로그램으로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출품돼 관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던 작품을 상영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